마침 일을 마친 영옥 씨가 퇴근을 하고 있네요. 자연을 벗삼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영옥 씨를 항상 미소 짓게 만듭니다. 아빠! 아빠! 자, 명조야, 너 침대 만들려고 아빠가 매트리스하고 베개하고 사왔어. 함께 침대를 만들기로 약속한 날이라 오매불망 아빠만 기다렸답니다. 명조 문 열어주세요. 마셔! 오잉오잉오잉오잉. 오늘은 6살이 된 명조의 독립기념일. 아빠 이거 왜다 했어? 왠지 설명서부터 등장합니다. 무엇을 만들려는 걸까요? 이거 C다. 명조가 지금 저랑 같이 자고 있는데 이제 잠자리 독립을 위해서 혼자 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조의 공간에 침대를 만들 계획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야, 진짜 침대를 다리부터 하나하나 조립하면서 만들고 있네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와, 순식간에 명조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명조가 그린 그림으로 멋진 인테리어까지 더해졌는데요. 놀이 같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집 이렇게 한 번씩 바꿀 때마다 놀이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장난감 조립하듯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놀이 하다 보면 집이 바뀌어 있어요. 네. 언제나 새로운 놀이처럼 집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가족. 집을 만들 때마다 웃음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 평범함보다는 특별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부부. 그리고 운명처럼 이곳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아파트 살았을 때는 남편이 출근할 때 그냥 현관에서 잘 다녀와 아빠 안녕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마당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남편 출근할 때 뛰어가서 마당 나와가지고 잘 가 이렇게 인사도 하게 되고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출근하려고 이제 차에 올라타기 직전까지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시동 걸고 출발할 때도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또 아들 얼굴 또 보고 와이프 얼굴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그 여운이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할 때까지 운전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면서 흐뭇하게 출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부의 매력과 행복을 담은 집을 소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소나무 숲이랑 참 좋다. 여기 앞에 논도 있고 이게 딱 경주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네, 오래된 나무와 오래된 길과 그죠? 사람들이 살고 있고 네, 전형적인 경주의 모습이죠. 평화롭고 그죠? 오늘 어떤 집을 또 가야 될지. 발길 닿는 곳마다 문화재로 가득한 이곳에서 저기 저 뒤쪽에 쏙 숨어있는 오늘의 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참을 걷던 두 소장님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합니다. 조집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요. 조집. 저게 예. 눈에 띄는 집이 있네요. 그러네요. 마을이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저희가 말 끝이에요. 말 이러고 끝에. 돌아가고. 근데 동네가 되게 아늑하게 있네요. 근데 그 동네 끝에 집이 이쁜 그림 같은 집이 이렇게 딱 그림이에요. 이렇게 딱 화면을 딱 하면은. 마을 끝에서 발견한 하늘 그림같이 예쁜 집. 어쩐지 이국적인 느낌도 드는데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네요. 아, 색깔 묘하다, 그죠? 그러니까. 파란색은 파란색인데, 네. 야, 이게. 참- 약간 물빛이라고 해야 되나? 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으면 이쪽을 큰 창을 내잖아요. 네. 현관을 쫙 끌어들이려고. 근데 이 집은 창이 작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그러니까 발코니 창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현관으로 집으로 들어가더라도 전창으로. 전원주택은 밖으로 나가는 예, 큰 전창들이 전창이 있는데 있는데, 전창이 없고 다 일반적인 창이에요, 그냥. 예.
그러게요. 자연을 담기 위해 창을 커다랗게 내는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작은 창들이 전부입니다. 근데 여긴 또 되게 특이한 게요. 예. 저 이렇게 된 삼각형으로 된 삼각형이 하나 또 집 끝에 있네요. 그래가지고 아. 네모난 집에 뾰족 지붕을 단 창이 있고 네. 이쪽에 또 삼각형 집이 있고 왠지 그런 느낌이 좀 어린아이가 있는 집 같은. 아, 그렇긴 하다. 네, 그죠? 그죠? 예. 네.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이건 이게 뭐죠? 이게 뭐지? 이거는 좀 새로운 설비다. 우리가 별로 못 봤던 건데, 그죠? 이게 예. 공기구멍이 있어요. 아 그러게요. 예, 그쵸. 예.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요 집은 이제 보니까 좀 옛날 방식인가? 특이하다. 요새 졌으면 요새 좀 보기 힘든 건데. 예, 저것도 좀 특이하고 주인한테 이거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호기심 많은 두 소장님을 푹 빠지게 만든 미스터리한 파란 집인데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풀고 가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젊으신 분들이시네. 아이고,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근데 요새 건축당국에서 그 건축주들을 섭외를 할 때 면접을 하나 봐. 이렇게 인물들이 이렇게 다 좋으시고. 아, 난 연예 무슨 아이돌이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집을 보니까 저희가 멀리서 볼 때는 일단 색깔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색깔은 두 분이 같이 고르신 거예요. 선생님이 고르셨을 것만 같은데. 사실 와이프가. 선생님이. 이 색깔 왜 고르셨어요? 저희 집에 저기도 보시면 네. 그린란드 이렇게 땅덩어리가 저기 딱 붙어 있어요. 저기 그린란드요? 네. 꼭 한번 그린란드에 가보고 싶었고 그 빙하가 이렇게 둥 떠가는 거 보면서 커피를 꼭 마셔보고 싶었거든요. 빙하를 보면서? 네.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창을 왜 이렇게 조그맣게 내셨어요? 보통 우리 전원주택을 하면 창을 엄청 크게 내잖아요. 발코니 창도 내고.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거의 아파트 문화에 사실은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이래 아파트 도심을 떠나서 시골로 오다 보니까 좀 두려움이 사실은 굉장히 그쵸. 컸어요. 방범에 대한 두려움이 네. 되게 많죠. 보통. 그리고 집을 구조를 잡을 때 그래도 아파트의 기존의 어떤 모습들을 조금은 남겨놔야지 심적인 안정감을 느낄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또 독특하시다. 그래서 그 특이하네요. 뭔가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이 집에서 그게 네. 보이는구나. 그러면 이제 너무 궁금한데 궁금한 건 안에 들어가서 보면서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들어가도 되겠다. 네.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린랜드를 향하여 앞으로 그린랜드라고 써있네 진짜. 본격적으로 탐구에 나섭니다. 중앙 복도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침실을, 오른쪽에는 욕실과 다용도실을 배치해 공간을 분리했고요. 2층에는 커다란 다락이 있네요. 여기. 우와, 여기. 아 시원하네. 네, 여기가 이렇게 통층이네요. 여기 위에 여기 다락이 있을 줄 알았어요, 여기. 아니, 저 창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그냥 통층으로 돼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첫 느낌은 뭐냐면요. 일단 고기가 되게 여기가 시원하고, 그 다음에 북카페 같아요. 네. 딱 들어왔는데 왠지 북카페 같은 인상이. 책장이 예, 있고 예. 천장이 높고. 2층의 반을 뚝 잘라 만들었다는 다락. 덕분에 시원하게 탁 트여 있는 4.5m의 높은 층고가 집을 쾌적하고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명주야 책상 밑에도 해줘야 돼. 유달리 공기가 상쾌한 것 같은 이유는 청소 때문일까요? 무엇이든 함께하는 세 사람이지만 청소만큼은 각각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답니다. 영옥 씨가 꼼꼼하게 청소한 이건 어떤 물건일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기 정화기가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고 바닥에서부터 공기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의 공기 상태에 따라서 실내 공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 여기에도 저기에도 공기가 이동하는 환기구가 보입니다. 이래서 상쾌했구나. 저희가 집을 지으면서 제일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공기의 질이었어요. 예. 실내 공기라는 게 아무래도 먼지도 많이 나 있고 또 오염되기가 좀 쉽잖아요. 또 저희 집 구조 같은 경우도 창도 좀 작고 현관도 하나이기 때문에 실내 공기 자체를 갖다가 계속 깨끗하게 유지한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또 열도 이렇게 이제 보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요즘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집의 수상한 설비 기억나시나요? 이게 바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는데요. 보통은 처마 밑에 벤틸레이션이라는 환기구를 설치해 집안의 습도를 조절하는데 이 집은 특이하게도 바닥 아래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했다고 하는군요. 와, 바닥 아래에 이런 지하 공간이 숨어 있었네요. 이곳엔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이 집에 이사했을 때 지하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파트에 살다가 이렇게 지하가 있는 이런 주택에 오니까 좀 낯설면서 막 호기심이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마음에 이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이래가지고 실제 한번 들어가서 이것저것 확인을 했는데 꼭 이 집을 탐구하는 기분이더라고요. 날 나온 김에 영옥 씨의 지하 탐험이 시작됩니다. 탐험을 위해 직접 썰매도 준비했다는데요. 거침없이 쭉쭉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트릭을 질주하는 스켈레톤 선수 같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진짜로 탐험을 떠나는 기분이겠어요. 여기 보이는 은색으로 돼 있는 이 관들이 방 안에서부터 공기를 다시 빨아들이고 있는 관들입니다. 지하 공간에는 냉온 분기와 공기순환기를 설치해 각종 배관과 함께 꽁꽁 숨겨두었는데요.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은 점검도 할 겸 탐험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 집은 집을 띄워 올리는 크롤 스페이스 공법을 도입해 지하 공간에 공기 순환기를 설치했는데요. 밖에 신선한 공기는 안으로 유입하고 실내에 오염된 공기와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배출하는 환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설비 시설 덕분에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공기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제가 공기정화 필터를 청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630 ppm 정도로 잡혀 있어요. 근데 보통 야외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500 정도 ppm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수치 기준치가 1000 ppm이에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아파트에 살 때 너무 가끔 졸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좀 활동하고 나니까 2000 ppm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사 오고 나서는 공기순환이 이게 집안에 공기순환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항상 이 정도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뭐 어쨌든 저희 행복 수치에 이 공기순환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 많은 임 소장님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와, 이거 엄청 깊네. 이렇게 생겼구나.
이 밑에가 다 떠 있네요, 진짜. 떠 있네요. 이게 여기까지가 기초고, 그죠? 아. 이만큼 띄어 있어가지고. 이야, 이렇게 돼 있구나. 들어가 보시게요? 여기에 조심하세요. 예, 타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썰매도 있네. 예, 맞아요. 썰매가 있어. 어디 가시게요? 셋, 넷, 80cm. 80cm네요, 여기 깊이가. 여기까지. 근데 여기 썰매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이게 이만큼 떠 있는 거군요. 이리로 이제 공기가 다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공기의 통로네요. 이야.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하셨는데, 어떤가요? 2년 정도 사셔보니까? 사실 걱정을 했던 부분이 히터를 저는 생각을 네, 해서 네. 라디에이터가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좀 머리 아프죠? 답답하고. 공기가 답답하고. 네, 그러자 문을 열자니 또 춥고. 그러면 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나름 좀 조금 춥기는 한데 그래도 네, 이렇게 막 오돌오돌 떨 정도는 아니고 난방기를 틀어도 쾌적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방식 같은 거는 저 같으면 이렇게 도전을 못 해봤을 텐데, 선생님도 이렇게 도전하신 거 보면 되게 보기 좋네요. 우리는 겨울에는 뼈가 시리겠다. 내 인생의 첫째,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껏 살아왔던 집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면서 좋아하는 취향을 마음껏 실험해보고 싶었답니다. 그 위에 굉장히 큰 다락이 있네요. 네. 저 다락은 누가 쓰는 다락이에요? 저기는 저희가 이제 만들 때부터 네. 오직 아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금 만들. 저 있구나. 저기 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가 한 명인데, 근데 집의 절반을. 그 외동 아들이에요? 네. 여기가 외동읍 아니에요? 그래서 외동읍이군요. 외동 아들. 아이고, 이 분위기를 어쩌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다시 심기일전해 봅니다. 높아요. 되게 넓네요. 꽤 높아요. 한 2m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층고가. 예. 이쪽으로는 또 저쪽이, 여기 아까 서쪽 전망도 오늘 보이고. 머리가 전혀 안 닿네요. 야, 이거 굉장히 넓네. 내 아이만을 위한 맞춤형 공간. 명조가 자라는 시기에 맞춰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명조가 엄마와 분리독립을 해야 할 시기인데요. 그로 인해 공간을 확보하고 독립성도 확립을 하려고 합니다. 흔히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인테리어를 포기하게 된다고 하죠. 명조의 공간이 분리되면서 아빠와 엄마에게 집을 꾸밀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데요. 덕분에 멋진 인테리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니까 이 확실히 집의 이 인테리어나 공간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손길이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막 닿고 있는 게 느껴지고.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인테리어를 조금씩 변화도 주고 네.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주인하고 같이 자라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진짜 좋은 집은 막 이미 다 완성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집이 아니고 나랑 같이 자라는 집이 진짜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오늘 서현 씨는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계절과 어울리는 색감 배치가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사실 인테리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시원하고 청량한 여름 느낌 가득했던 침실에 이렇게 친구만 바꿔주어도 포근하고 따스한 가을의 침실이 탄생한답니다. 여기 와서 조금씩 이제 배치만 달리해도 또 혹은 뭐 색깔만 바꿔도 계절이나 뭐 그런 걸 더 잘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게 보면 계절마다 조금
변화를 줘요, 인테리어에. 그렇게 되면 그 계절을 더 잘 느낄 수도 있고, 저희 가족들도 집안에 뭐 친구가 바뀌거나 이러면 엄마 가을이네, 엄마 이제 겨울이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절을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의자가 철제라서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맞이 니트 블랭킷을 창고에서 또 꺼내왔어요. 여기서 앉아 쉴 때도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들고 좋거든요. 활용성이 좋은 소품 하나 둘을 상황에 맞게 배치만 해도 금세 아늑한 거실이 완성되죠. 소소한 소품을 이용한 서현 씨만의 인테리어 노하우가 집의 전체 분위기를 가을로 바꿔놨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집의 완성이라고 한다는 건 그냥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이제 집을 지어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취향을 담아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 혹은 뭐 계절이 바뀌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 그러면서 항상 그 공간이 이제 우리 집은 뭐 오래됐어 이런 게 아니라 그 공간이 항상 새롭고 좀 이제 진짜로 새 집 같은 그렇게 이제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게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절과 자연의 변화로도 충분히 다른 공간으로 기분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빛을 기준으로 중앙복도를 놓아 공간을 영리하게 분리했는데요. 왼쪽으로는 침실을, 또 오른쪽으로는 욕실을 배치해 시간에 따라 빛이 머무를 수 있게 공간을 만들었답니다. 여기구나. 색깔이 과감하네. 야. 엄청 넓은데요? 자랑할 만하네. 그러네. 이 욕조는 특이해요. 편백 나무 욕조를 짠 다음에 예. 오칠을 위에 오칠을 한 거예요? 이게요? 배우신 거예요, 오칠을 그럼? 예, 오칠은 최근에 배우게 되었고 얼마 전에 이제 문화재 수리 자격증도 땄습니다. 전문가시구나. 부부의 취향이 돋보이는 또 다른 공간은 바로 욕실이랍니다. 편백나무로 욕조에 포근함을 더하고 빈티지 타일과 나무로 만든 가구를 배치해 조화를 이루었는데요. 화장실 사실 이 정도 면적이면 화장실 2개를 할 수 있는 크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제 화장실 개수로 집에 호화로움을 우리가 판단한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 방마다 화장실에 해주는 집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통합형 욕실도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막 힘을 엄청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전에 살던 아파트가 상당히 좀 노후화된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제 알죠, 그 느낌? 가끔 이 손님들이 오시면은 화장실을 쓰시는데 네. 한번 와이프 친구가 놀러 왔는데 화장실 쓰는 게 좀 불편했나 봐요. 네, 그걸 제가 이제 전에 듣고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을 지을 때 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하고 목욕하는 게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아버지하고 어릴 때 목욕탕 갔던 기억들이 참 좋았고, 우리 아들하고도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약간 녹색이면서 어두운 색깔은 아주 좁은 욕실에 하면은 또 공간이 조금 협소해 보일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큰 공간인데다가 밖을 향해서 또 열린 창이 있어서 바깥으로 또 시선이 열리고 하니까 굉장히 선택을 잘 하신 것 같고, 이 공간이 선생님들 꾸미신 공간 중에 베스트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성공하신 것 같아요. 젊은 부부의 귀촌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었죠. 버섯들이 엄청 많네. 하지만 부부는 자연 속에서 아이를 기르고 싶어 특별한 선택을 하게 됐고, 그 선택에 후회는 없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 보자. 그러네. 오빠 집. 오빠 술방울? 여기 바로 옆에 작은 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남편하고 아이하고 여기 놀러 왔다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학교를 보고 저는 그 작은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저희 아이의 성향이 제가 이렇게 낳고 기르다 보니까
좀 기다려줘야 하는 약간 그런 제가 이게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제 경쟁보다는 좀 느리게 네, 뭐 자연이랑 친구를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학교로 보내고 싶어서 여기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방앗개비. 방앗개비. 네, 집을 짓고 자연과 함께 하면서 한 뼘 더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집 아니야? 또 집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영옥 씨는 집을 가꾸기 위해 스스로 공방에 나아가 오치를 배우기까지 했다죠. 나무 그대로를 살리기 위해 얇게 여러 번에 걸쳐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힘든 일이지만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이기에 더없이 애착이 간답니다. 집을 안 지었다면 아마 제가 이 오칠이란 건 아예 알지도 못했고 또 배우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집을 짓고 나서는 집을 이제 조금 더 잘 살피게 되고 살피다 보니까 집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고 그게 곧 가족을 위한 거고 또 제 자신을 위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서서히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연필로 쓱쓱 낙서하듯이 그려나갔던 그 꿈이 현실이 되면서 집을 하나하나 가꾸어 나가며 나의 행복도 천천히 가꾸어 가기 시작했다는데요. 집이라는 울타리는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관계임을 깨달았답니다. 오늘따라 영옥 씨가 분주합니다. 담을 쌓듯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데요. 지금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저희는 이 서쪽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를 매번 이제 좀 바꿔요. 여름철 항상 더울 때는 아이가 수영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까 불멍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꾸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모닥불을 지필 화로를 만들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자연을 벗삼아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아, 오빠 진짜 좋다. 귀뚜라미도 울어. 진짜 가을 같아. 작년 가을도 생각난다 여기서 피웠던 거. 근데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그지? 응. 이제 볼까? 어. 준비됐다 이제. 네. 시작한다. 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네. 밤하늘 별 막 있고 막. 온기 가득한 모닥불과 함께 로맨틱한 영옥 씨표 영화관이 오픈됐습니다. 내 로망이었는데 로망이 이루어졌다. 고마워. 느긋하게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렇게 두 사람만의 시간도 단단하게 쌓여갑니다.